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이 윤창중 씨의 이제 이 전화 통화 내용을 좀 방송에서 설명했는데, 우리 당원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저 친구 홍준표 지지하러 갔더니 무슨 헛소리냐, 태극기나 독점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저 우리 당원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홍준표 지지자든 남재준 지지자든 제가 최전방 나가서 얼마나 많이 이 공격을 했습니까, 제가. 공격이 아니라 방어죠. 그쪽이 공격 들어오는 거를 제가 나가서 다 방어한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 정말 파탄 났습니다. 이게 저쪽에 있는 좌쪽을 하고 싸운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아주 파탄이 났는데, 어쨌든 선거 끝나고 우리 당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해 준다면은 홍준표를 지지했던 남재준을 지지했던 그래도 우리 좀 고맙게 받아들이자.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지금도 손가락질 해대고 저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지만은 이 친구들 다시 봤네. 지금 윤창중 선생 입장이 그 입장이에요. 그냥 박사모 그냥 떨궈지는 줄 알았더니 좀 다르네, 이 친구들은. 그거 입장이니까 그건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당원으로 또 온다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외부 농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박수 쳐주면서 우리를 지원하는 층들을 좀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점에서 이제 김진, 정규재, 조갑재 선생 등에게 비판일 수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좀 요청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선거 때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못할 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격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못할 만 했다고 보지도 않고, 선거 전후에 그분들이 우리 당에다가 퍼부은 얘기들은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공작들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거친 단어가 나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오늘은 제가 최대한 자제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 위원, 제가 이 정규재 주필과 이 김평호 변호사를 비판하면서 이 김진 위원 예를 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언론계에 있을 때는 바른말 하다가 정치권 들어가서 홍준표의 앞잡이 노릇한다. 김진 의원이 이제 저하고 워낙 잘 아는 사이죠. 제가 비판하는 분들 다 저랑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간관계가 지금 엉망인데 요즘에 그분이 전화해서 저한테 설명을 안 했어도 제가 딱 방송 끝나고 다시 방송 보니까 야,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쨌든 중앙일보 논설위원회에서 그만두고 정당에 들어가서 경선에서 홍준표한테 지고 경선 패배자로서 승복하고 선대위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이거를 홍준표 앞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틀린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이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고. 다만 이제 김진 의원하고 저하고의 관계라는 게 그냥 친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이 능력을 서로 존중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 관계잖아요. 김진 의원이 중앙일보 그만뒀을 때 제가 야밤에 전화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때 이 김진 의원을 자유총연맹 연설 담당 부총재로 모시려고 했었어요. 제가 김경재 총재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그거 중앙일보에서 정말 강력한 우파 노선 걷다가 쫓겨난 건 맞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자유총연맹이 김경재 총재가 연설 담당 부총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전국에 행사가 있는데 김 총재 혼자 다니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나서, 그럼 김진 의원은 자유총연맹에 모시면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연설 가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남은 시간에 또 개인 집회 활동하시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정도로 김진 의원하고 가깝고 기대를 갖는 관계란 말이죠. 사실은 이번에 이 홍준표 앞잡이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김진 의원을 이제 거론했던 거는 임명진 들어올 때 저는 아무리 이 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꿨지만 논객형 정치인으로서 임명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됐다고 저는 본 겁니다. 임명진만큼은 안 된다. 김진 의원 그간에 발언했던 거랑 임명진 체제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사 대선 후보를 나가더라도 임명진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임명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를 모아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임명진 표절이 드러났잖아요. 임명진 표절이. 김진 의원은 저랑 같이 표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 나눴었습니다.
김진희 의원이 석사학위가 있는데 본인도 논문을 크게 제대로 쓰려면은 너무 이 힘이 드니까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박사학위를 갈 수 없는 석사학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정미용 대표도 그렇고 황장수 소장은 아예 논문에 안 쓰고 석사학위 안 받아버렸고, 그러니까 석사 논문을 제대로 쓰려면은 어마어마한 방대한 이 사전 문헌 조사가 필요하고 거의 1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만에 쓰려니까 갖다 베끼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김진희 의원이나 정미용 대표나 황장수 소장은 논문 안 쓰고 포기해버렸고, 최대집 자유번 대표도 석사학위가 없어요. 네. 수료입니다, 수료. 논문 안 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석사 논문은 뭐 다 표절하는 거다. 그 전희경 그 패거리들 사기치지 마세요. 논문 쓰는 게 워낙 힘든 일이어서 그냥 학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 김진희 의원이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임명진 표절대에서도 제기를 해주길 바랐던 겁니다. 임명진이 애초에 논문 표절자들은 문대성 때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 오히려 김진 마니아를 만드는 게 자기 정치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본 건데 우라가 터진 거예요. 김진 의원이 안 하니까. 그래서 홍준표 이전에 제가 그때부터 좀 비판을 했고 막 그게 이제 섞이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었는데 홍준표 부분 앞자리 부분은 분명히 제가 잘못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김진 의원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논객만큼 똑같이 못하지만은 그래도 논객형 정치인으로 발음만 하는 정치인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김진희 의원이 정치적 비전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정규대 주필 제가 정규대 주필이나 조갑재 대표에 대해서는 사기를 쳤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른 보수파리들은 홍준표와 문재인이 초박빙이다, 뭐 조원진만 죽으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짓거리들을 했잖아요. 이런 짓거리하는 사람들 절대 용서가 안 되죠. 그건 뭐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정규대 주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설사 지더라도 보수가 표의 힘으로 일정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보수가 무너진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건데 또 신기한 게 이 반박을 해서 또 저랑 조갑재 대표하고 또 생각이 똑같습니다. 자, 안철수 다 빼고 유승민 빼고 홍준표 찍은 26%, 조원진 의원도 합치면 26.1%. 이게 뭐 보수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철수 넘어간 것 중에서 얼마일 수도 있고 뭐 유승민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데 그냥 26%라고 봅시다. 그냥 이 26%의 표가 홍준표로 다 모여야지만 보수가 살 수 있는 거냐?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대선 전에 26%라는 표가 똘똘 뭉쳐서 홍준표로 가야지만 보수가 유지가 되는 거고 조원진 의원이 한 6%, 홍준표 한 20%, 이러면 보수가 망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초박빙이라고 사기친 자들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초박빙이니까 조원진 무조건 죽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정규대 주필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떨어지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득표가 우리 새누리당이 6%, 홍준표가 뭐 20%,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정규대 주필은 처음부터 우리 당을 박사모의 잔존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제거를 한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태를 다시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박사모 회장이죠. 정광용이. 그 정광용 체제로 만든 당에서 박사모 출신 당원들까지 합쳐가지고 당원들이 아래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체제를 들어엎고 있다. 그것도 정당한 방식으로. 이게 박사모 잔존 세력입니까?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박근혜만 추종하는 세력입니까? 지금 이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표 모아달라고 한 정규대 주필이 모아달라고 했던 그 자유한국당 보세요. 자유한국당 저 임명진이 들어왔는데도 당원들 입 하나 못 벌리고 가만히 있는 저 당 보십시오. 그 당과
10여 년 이상 정주필 말대로 박사모를 독재 권력으로 통치했던 그 기반으로 만든 당에서 박사모 출신까지도 합쳐가지고 이 체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당으로 만들어내는 이 당원들을 보잔 말입니다. 양쪽의 당원들을. 어디가 더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가? 저 당이 그리고 어디 한두 번이에요? 임명진 때만 그랬습니까? 탄핵 반대하던 사람들, 탄핵 세력 12명 김성태까지 장정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제 입 하나도 못 여는 저 정당. 저는 개돼지들의 정당에 정말 희망이 있다고 보시고 절로 모아야 된다고 봅니까? 그냥 종북척결만 외치고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 종북척결 제대로 하지도 않았죠. 이젠 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서 보수 정당도 상호 경쟁에서 경쟁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는 정주필이 좋아하는 그 시장 경제 원리. 왜 정당만 유독 자유한국당 혼자 독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끊임없이 입을 하는지 이젠 좀 답을 해보십시오. 아직 근데 우리 당이 혁명이 완수가 안 돼서 그런데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당 혁명을 하나하나 잘 보시라는 겁니다.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정강정을 못 이기고 쫓겨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없는 건가 그거는? 이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수 단체에서 단체 지도자끼리의 알력 싸움 지금 그거와 이건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기존 보수 단체에서의 막 투쟁 이런 것들은 막 알력 다툼은 밑에 대중 기반 없이 몇몇 패거리끼리 싸움이고 이거는 그래도 몇만 명의 거대한 당원들, 기층 당원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지금 투쟁입니다. 보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정당 때 이런 게 있었나요? 민자당 때 있었습니까? 한나라당 때 있었습니까? 이걸 똑바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논평이 정확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민주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정말 큰 높이 평가받는 거고 실패하면 좀 평가가 저하되겠지만 그래도 의미 없지는 않다. 하여튼 뭐 마무리 된다면 제가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갑재 대표는 전 깜짝 놀랐는데 조성호 기자를 시켜가지고 아예 대놓고 저를 음해를 하더니 이젠 또 조영환 대표가 나와서 우리 새누리당 전체를 또 음해를 하고 있는데 태극기를 분열시킨다. 이건 조갑재 대표가 직접 나와서 좀 얘기하세요. 조갑재 TV 내인 달고 자꾸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헛소리 해야 되는데 본인 생각 맞습니까 이거? 조갑재 대표는 안철수에다가 보수가 표를 몰아주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게 만든 주범이 조원진과 새누리당입니까? 보수판이 됩니까? 조갑재 대표의 플랜이 실패한 거는 홍준표와 문재인이 박빙이라고 사기친 그 보수판 애들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갑재 대표는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야 돼요? 홍준표에 줄 선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당을 계속 비판합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는 그 논리에서 완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홍준표 지지하는 표 전체가 가서 안철수하고 합쳐가지고 집권하면 집권해라. 단 우리는 그걸 보수 정권으로 보지 않는다. 우린 새롭게 시작하는 그 흐름을 만드는 정당인데 우리 보로 지금 분열을 조장했다. 태극기를.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예요. 뭐 하자는 플레이. 조영환 대표가 홍준표를 지지했던 건 하여튼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지금 나오셔가지고 태극기를 분열시켰다. 태극기 왜 들었어요? 탄핵 무효, 탄핵 반대, 탄핵 세력 척결 때문에 들었죠? 그 홍준표가 지금 박근혜 정권은 부정부패 정권이라 그러고 탄핵 세력 다 받아들였는데 태극기 누가 분열시켰습니까? 홍준표하고 손잡은 탄핵 세력들하고 싸워야 될 거 아니야? 태극기 들고 있었으면은 그 편에 서가지고 끝까지 탄핵 세력과 싸우겠다고 옥쇄전을 펼친 우리 당을 지금 비판합니까?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조영환 대표나 조성호 기자 상대하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하니까. 자꾸 조갑재 TV에 이런 사람들을 출연시켜서 우리 당을 음해하려면 조갑재 대표 직접 나오세요. 저랑 한번 토론합시다. 대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고 대선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보수가 어떻게 가 될지 저랑 1대1로 한번 토론합시다. 하기 싫으면 조갑재 TV에서 자꾸 저희 당 음해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아니 정기재 주필은 차라리 아예 거론을 안 하는데, 정기재 주필은 박사모 전당이라 생각하는지 이거 방송 하나 올라올 때마다 시비 거는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조갑재 대표가 안철수 대통령 만들자고 비판하는 사람이, 저는 세게 비판 안 했죠. 현실적으로 집권하려면 그 방법이 맞다는 것을 인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 누가 제일 욕했습니까? 조갑재 대표를. 홍준표로 이길 수 있다 문재인, 사기친 보수파리들이 조갑재 대표를 계속 비판했는데, 아니 거기다가는 얘기를 안 하고 그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를 비판해요. 왜 그럴까요? 뭐 보수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있나? 홍준표 보수파리들한테 얻어맞아가지고 그쪽이랑 뭐 어떻게 붙어보려고 그런가요? 하여튼 더 이상 지금 안 됩니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농객은요, 정치꾼이 아니잖아요. 브로커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대로 얘기하죠, 진실을. 물론 정치현상이라는 거야 자연과학처럼 딱 떨어지지 않겠지만은, 뭐 수학처럼 제가 얘기하는 거 한번 반박해보세요. 틀린 말 하나라도 있는지. 틀린 말 있다 생각하면은 저랑 한번 1대1로 2시간 동안 뭐 서로 죽이자는 게 아니라 대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야 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생산적 토론해서, 오해 있으면 풀 거 풀고 잘못한 거 있으면 서로 수정하고 그렇게 하든지, 그게 아니라 제가 말한 게 다 맞다 그러면은 더 이상 차라리 거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당 안 그래도 할 게 많은데. 그리고 우리 당의 지금 움직임 잘 보세요. 정기재 주필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얼마나 건강한 움직임입니까? 보수에서 이런 거 본 적 없잖아요. 아래로부터 기존 기득권 낡은 체제를 뒤엎는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혹시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걸 오히려 또 두려워하고 이런 걸 또 무슨 좌익혁명으로 또 잘못 보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자꾸 우리 당 음해하는 건가요? 자꾸 그래서? 하여튼 거론하려면요, 제대로 소통을 하시고, 소통할 생각 없으면은 자꾸 그런 식으로 주기경 음해는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거 그대로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를 떠나서 한번 보수 농객들, 보수 운동가들, 우리 당 상황을 잘 봐주십시오. 기존에 전혀 없던 새로운 보수의 아주 건강한 생산적인 혁명의 흐름입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6%라는 표가 똘똘 뭉쳐서 홍준표로 가야지만 보수가 유지가 되는 거고, 조원진 의원이 한 6%, 홍준표 한 20%, 이러면 보수가 망하는 겁니까? 왜냐하면은 초박비인하고 사기친 자들하고는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초박비니까 조원진 무조건 죽어야 된다 이랬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정기재 주필은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떨어지더라도 의미 있는 득표를 해야 된다 그랬을 때 그 득표가 우리 새누리당이 6%, 홍준표가 뭐 20%,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겁니까? 그 질문을 하고 싶은 건데, 정기재 주필은 처음부터 우리 당을 박사모의 잔존 세력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아예 제거를 한 겁니다, 머릿속에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태를 다시 한번 봐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박사모 회장이죠, 정광용이. 그 정광용 체제로 만든 당에서 박사모 출신 당원들까지 합쳐가지고 당원들이 아래로부터 일어나가지고 체제를 들어엎고 있다. 그것도 정당한 방식으로. 이게 박사모 잔존 세력입니까? 이게 그냥 맹목적으로 박근혜만 추종하는 세력입니까? 지금 이게? 이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 사람들이? 그 표 모아달라고 한 정기재 주필이 모아달라고 했던 그 자유한국당 보세요. 자유한국당 저 임명진이 들어왔는데도 당원들 입 하나 못 벌리고 가만히 있는 저 당 보십시오. 그 당과 10여 년 이상 정주필 말대로 박사모를 독재 권력으로 통치했던 그 기반으로 만든 당에서 박사모 출신까지도 합쳐가지고 이 체제를 민주적인 방식으로 정당으로 만들어내는 이 당원들을 보잔 말입니다. 양쪽의 당원들을. 어디가 더 희망이 있습니까? 어디가? 저 당이 그리고 어디 한두 번이에요. 임명진 때만 그랬습니까? 탄핵 반대하는 사람들, 탄핵 세력 12명, 김성태까지 장정까지 다 들어왔는데 이제 입 하나도 못 여는 저 정당. 저런 개돼지들의 정당에 정말 희망이 있다고 보시고 절로 모아야 된다고 봅니까?
그냥 종북척결만 외치고 있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아니고 종북척결 제대로 하지도 않았죠. 이젠 좀 새로운 시도, 새로운 세력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서 보수 정당도 상호 경쟁에서 경쟁을 통해서 선택해야 되는, 정주필이 좋아하는 그 시장 경제 원리. 왜 정당만 유독 자유한국당 혼자 독재를 해야 된다는 거를 끊임없이 주입을 하는지 이젠 좀 답을 해보십시오. 아직 근데 우리 당의 혁명이 완수가 안 돼서 그런데 미리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당 혁명을 하나하나 잘 보시라는 겁니다. 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정강정을 못 이기고 쫓겨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가 없는 건가 그거는? 이건 착각하지 마십시오. 보수 단체에서 단체 지도자끼리의 알력 싸움, 지금 그거와 이건 차원적으로 다릅니다. 기존 보수 단체에서의 막 투쟁 이런 것들은 막 알력 다툼은 밑에 대중 기반 없이 몇몇 패거리끼리 싸움이고, 이거는 그래도 몇만 명의 거대한 당원들, 기층 당원들의 힘으로 움직이는 지금 투쟁입니다. 보수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역사상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민정당 때 이런 게 있었나요? 민자당 때 있었습니까? 한나라당 때 있었습니까? 이걸 똑바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논평이 정확해질 수가 있어요. 물론 진행되는 과정에서 평가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우리가 정말 새롭게 민주정당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정말 큰 높이 평가받는 거고, 실패하면 좀 평가가 저하되겠지만 그래도 의미 없지는 않다. 하여튼 뭐 마무리 된다면 제가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갑재 대표는 전 깜짝 놀랐는데, 조성호 기자를 시켜가지고 아예 대놓고 저를 음해를 하더니 이젠 또 조영환 대표가 나와서 우리 새누리당 전체를 또 음해를 하고 있는데, 태극기를 분열시킨다. 이건 조갑재 대표가 직접 나와서 좀 얘기하세요. 조갑재 TV 내인 달고 자꾸 다른 사람이 나와가지고 헛소리 해야 되는데 본인 생각 맞습니까 이거? 조갑재 대표는 안철수에다가 보수가 표를 몰아주자 그랬는데 그게 안 됐지 않습니까? 그거 안 되게 만든 주범이 조원진과 새누리당입니까? 보수판이 됩니까? 조갑재 대표의 플랜이 실패한 거는 홍준표와 문재인이 박빙이라고 사기친 그 보수파리들 때문에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갑재 대표는 지금 누구를 비판하고 있어야 돼요? 홍준표에 줄 선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근데 왜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 당을 계속 비판합니까? 아무 관계도 없는. 우리는 그 논리에서 완전 떨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홍준표 지지하는 표 전체가 가서 안철수하고 합쳐가지고 집권하면 집권해라. 단 우리는 그걸 보수 정권으로 보지 않는다. 우린 새롭게 시작하는 그 흐름을 만드는 정당인데 우리 보로 지금 분열을 조장했다, 태극기를.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플레이예요? 뭐 하자는 플레이. 조영환 대표가 홍준표를 지지했던 거나 이분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좀 나오셔가지고 태극기를 분열시켰다. 태극기 왜 들었어요? 탄핵 무효, 탄핵 반대, 탄핵 세력 척결 때문에 들었죠? 그 홍준표가 지금 쓰려면은 어마어마한 방대한 이 사전문헌 조사가 필요하고 거의 1년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만에 쓰려니까 갖다 베끼는 거거든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김진현이나 정명 대표나 황장수 소장은 논문 안 쓰고 포기해버렸고, 최대집 저 자유번 대표도 석사학위가 없어요. 네. 수료입니다, 수료. 논문 안 쓴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석사 논문은 뭐 다 표절하는 거다. 그 전희경 그 패거리들 사기치지 마세요. 논문 쓰는 게 워낙 힘든 일이어서 그냥 학위를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양심 있는 사람들. 김진희 의원이 그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분이 임명진 표절대에서도 제기를 해주길 바랐던 겁니다. 임명진이 애초에 논문 표절자들은 문대성 때 당에서 제명해야 한다 그랬으니까 저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서 오히려 김진 마니아를 만드는 게 자기 정치 인생에도 도움이 된다고 저는 본 건데 우라가 터진 거예요. 김진 의원이 안 하니까. 그래서 홍준표 이전에 제가 그때부터 좀 비판을 했고 막 그게 이제 섞이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었는데 홍준표 부분 앞자 부분은 분명히 제가 잘못을 했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좀 김진 의원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논객만큼 똑같이 못하지만은 그래도 논객형 정치인으로
발음만 하는 정치인으로 좀 해주시면 좋겠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해야지 김진애 의원이 정치적 비전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 정기대 주필, 제가 정기대 주필이나 조갑재 대표에 대해서는 사기를 쳤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다른 보수파리들은 홍준표와 문재인이 초박빙이다, 뭐 조원진만 죽으면은 이길 수 있다, 이런 짓거리들을 했잖아요.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들 절대 용서가 안 되죠. 그건 뭐 절대 용서가 안 되는데, 정기대 주필은 그런 식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설사 지더라도 보수가 표의 힘으로 일정 정도 견제할 수 있는 걸 보여줘야지, 안 그러면 보수가 무너진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죠.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건데, 또 신기한 게 이 반박을 해서 또 저랑 조갑재 대표하고 또 생각이 똑같습니다. 자, 안철수 다 빼고, 유승민 빼고, 홍준표 찍은 26%, 조원진 의원도 합치면 26.1%. 이게 뭐 보수의 전부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안철수 넘어간 것 중에서 얼마일 수도 있고, 뭐 유승민까지 포함할 수도 있는데, 그냥 26%라고 봅시다, 그냥. 이 26%의 표가 홍준표로 다 모여야지만 보수가 살 수 있는 거냐? 제가 그 질문을 한 거예요, 대선 전에. 예, 안녕하십니까. 어제 제가 이 윤창중 씨의 이제 이 전화 통화 내용을 좀 방송에서 설명했는데, 뭐 우리 당원들이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분도 있고, 저 친구 뭐 홍준표 지지하러 갔더니 무슨 헛소리냐, 태극기나 독점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도 있는데, 저 우리 당원들에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홍준표 지지자든 남재준 지지자든 제가 최전방 나가서 얼마나 많이 이 공격을 했습니까, 제가. 공격이 아니라 방어죠. 그쪽이 공격 들어오는 거를 제가 나가서 다 방어한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 정말 파탄 났습니다. 이게 뭐 저쪽에 있는 좌쪽을 하고 싸운 게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아주 파탄이 났는데, 어쨌든 선거 끝나고 우리 당의 움직임을 높이 평가해 준다면은 홍준표를 지지했던 남재준을 지지했던 그래도 우리 좀 고맙게 받아들이자.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뭐 지금도 뭐 손가락질 해대고 저주 퍼붓는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않지만은, 이 친구들 다시 봤네. 지금 윤창중 선생님 입장이 그 입장이에요. 그냥 뭐 박사모 그냥 떨궈지는 줄 알았더니 좀 다르네, 이 친구들은. 그거 입장이니까, 그건 좀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뭐 우리 당원으로 또 온다는 것도 아니니까, 어차피 외부 농객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박수 쳐주면서 우리를 지원하는 층들을 좀 넓혀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그 점에서 이제 김진, 정규재, 조갑재 선생님에게 비판일 수도 있고, 뭐 제가 볼 때는 좀 요청일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뭐 선거 때 제가 신랄하게 비판했었기 때문에 감정적으로는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뭐 제가 못할 만 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표현이 격했다고 할 수 있지만은 못할 만 했다고 보지도 않고, 선거 전후에 그분들이 우리 당에다가 퍼부은 얘기들은 아주 잔인하고 비열한 공작들이었습니다. 그걸 제가 혼자 감당하다 보니까 거친 단어가 나갈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뭐 오늘은 제가 뭐 최대한 자제해서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김진 위원, 제가 이 정기대 주필과 이 김평호 변호사를 비판하면서 이 김진 위원 예를 들었는데, 그 영상에서 언론계에 있을 때는 바른말 하다가 정치권 들어가서 홍준표의 앞잡이 노릇한다. 김진 의원이 이제 뭐 저하고 워낙 잘 아는 사이죠. 제가 비판하는 분들 다 저랑 잘 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인간관계가 지금 엉망인데 요즘에 그분이 뭐 전화해서 저한테 설명을 안 했어도 제가 딱 방송 끝나고 다시 방송 보니까 야, 이건 잘못된 표현이다 딱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분은 어쨌든 중앙일보 논설위원회에서 그만두고 정당에 들어가서 경선에서 홍준표한테 지고 경선 패배자로서 승복하고 선대위에 들어간 사람이니까, 이거를 홍준표 앞잡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건 틀린 말이죠. 틀린 말입니다. 이건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건 정말 잘못된 표현이고. 다만 이제 김진 의원하고 저하고의 관계라는 게 그냥 친한 관계가 아니라
서로 이제 이 능력을 서로 존중하고 기대를 갖고 있는 관계잖아요. 김진희 의원이 중앙일보 그만뒀을 때 제가 야밤에 전화해가지고 사실은 저는 그때 이 김진희 의원을 자유총연맹 연설 담당 부총재로 모시려고 했었어요. 제가 김경대 총재하고도 상의를 했었고, 그거 중앙일보에서 정말 강력한 우파 노선 걷다가 쫓겨난 건 맞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 자유총연맹이 김경대 총재가 연설 담당 부총재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 전국에 행사가 있는데 김 총재 혼자 다니려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딱 나서, 그럼 김진희 의원은 자유총연맹에 모시면은 일주일에 3번 정도 연설 가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남은 시간에 또 개인 집회 활동하시고 다 할 수 있으니까 제가 그 정도로 김진희 의원하고 가깝고 기대를 갖는 관계란 말이죠. 사실은 이번에 이 홍준표 앞잡이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김진희 의원을 이제 거론했던 거는 임명진 들어올 때 저는 아무리 이 정치인으로 직업을 바꿨지만 논객형 정치인으로서 임명진은 안 된다고 얘기를 해줬어야 됐다고 저는 본 겁니다. 임명진만큼은 안 된다. 김진희 의원 그간에 발언했던 거랑 임명진 체제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설사 대선 후보를 나가더라도 임명진은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임명진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표를 모아갔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임명진 표절이 드러났잖아요. 임명진 표절이. 김진희 의원은 저랑 같이 표절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 나눴었습니다. 김진희 의원이 석사학위가 있는데 본인도 논문을 크게 제대로 쓰려면은 너무 이 힘이 드니까 논문을 발표하지 않는 석사학위를 받았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거는 박사학위를 갈 수 없는 석사학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정미용 대표도 그렇고 황장수 소장은 아예 논문에 안 쓰고 석사학위 안 받아버렸고, 그러니까 석사 논문을 제대로